그때 그 시절 그리운 스타와 지금 이 순간 화제의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 특종 스타 유출 사건! 부끄러워. 자,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추억의 스타 그리고 화제의 인물들을 우리 특종 스타 유출 사건 제작진들이 직접 수소문을 해서 그 근황을 알려드리는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이분들이 예전에 그 장범준 씨의 벚꽃연금이 있었다 그러면 여름연금 DJ DOC. 사실 무대 열정도 굉장히 뜨거웠지만 사건 사고로도 뜨거운 그룹 중에 맞아, 하나죠. 맞아. 이게 봐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폭행혐의. 이하늘 씨도 만만치 않았고 무대 안팎으로 정말 뜨거웠던 그룹이었는데 어느 맞아. 순간에 안 보여요. 사라졌어요. 이현배의 죽음? 이게 가족의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도 있었고 돈 문제도 있었고 사실 지금 화면에 보고 있는 이 두 분이 가장 이제 사건 사고의 중심에 항상 있었던 정말 뉴스에서 핫했던 좀 연예 뉴스에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온건하고 좀 순통한 이미지였던 정재용 씨가 좀 그 사이에서 고생을 좀 많이 했죠. 아니 한동안 아무 소식이 없더니 들려오는 소식이 이제 좀 이혼을 하셨다는 소식이구나. 알콩달콩 잘 사는 줄 많은 팬분들이 좀 알았을 것 같은데 자, 이 파경 때문에 좀 충격을 줬습니다. 무슨 일이? 대체? 멤버들과의 불화에 또 19살 연하 잘 지내던 아내분과 또 이혼까지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심적으로 정말 힘들 것 같은데 사실 팬들 입장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알 방법이 없으니까. 그쵸. 인터뷰에 응하셨을지 전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저는 지금 이혼 후에 강릉 내려와서 그냥 별일 없이 백수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어려움이라고 표현할까요? 뭐 이렇게 뭐 이혼부터 시작해서 그 코로나 시절에 다 온 거예요? 그쵸, 한꺼번에 다 저는 모든 게 그냥 한 번에 다 터졌죠.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좋지는 않겠지만 멤버들 불화도 그렇고 금전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게 다 큰 일들이었어요. 예. 근데 가장 큰 일은 저 역시도 이제 친구를 잃은 아픔과 또 그런 것과 또 동시에 또 이혼이란 아픔도 그게 뭐 몇 년 텀도 아니에요. 그냥 몇 개월 텀으로 해가지고 뭐 파파파박 일어났기 때문에 뭐 사실 뭐 지금도 사실 뭐 마음 정리는 되어 있지는 않은 편이에요. 제 마음이 뭐 온전하다고는 볼 수 없어요. 제 정신 상태가 사실은. 예. 없었어요. 달리 방법이. 제가 처해진 상황에서 저한테는 선택지가 여기밖에 없었어요. 제가 계속 서울에서 머물고 있을 상황도 아니었고 집도 못 구하는 형편이라 제가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매형의 도움으로 해서 누나도 엄마도 여기 계시니까 그래서 내려오게 됐죠. 네. 돈은 많이 벌지만 많이 벌었어요. 벌었지만 많이 썼어요. 많이 나가고. 그 제일 나태했던 생각, 제일 안일하게 생각했던 건 계속해서 그냥 손만 뻗으면 다 할 줄 알았던 거예요. 난 지금도 할 수 있어. 이렇게 있다가도 우리 앨범 내고 공연하고 그러면 또 메꿀 수 있어. 또 벌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정말 얄팍한 생각을 한 거죠. 얇게. 그동안 워낙에 큰 성공들을 거뒀기 때문에 사실 자신감이 있었을 것 같기도 해요. 네, 맞아요. 제가 저는 신불이랑 제가 제 이름으로 된 통장에 제가 찾아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저 아직 실현자협회에 등록도 안 돼 있을걸요? 네. 그리고 뭐 저작권도 저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돈 액수를 떠나서 사실 그런 거에는 되게 여지껏 돈에 대해서 많이 무감각했는데 근데 이랬던 마음이나 뭐 제 이렇게 습관이 솔직히 쉽게 고쳐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 이혼을 하게 된 계기는 뭘까요?
그냥 큰 문제는 저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뭐 공연도 막혀 있고 방송 출연도 막혀 있고 그런 와중에서의 좀 뭔가 제 스트레스를 본의 아니게 뭐 전 와이프한테 좀 말실수 같은 것도 좀 많이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이유에서 점점 이제 뭐 이렇게 사이가 좀 멀어진다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와이프한테 이혼을 강요를 했던 것 같아요. 사실 떳떳하지가 않아요. 뭐 이렇게 와이프한테 그리고 애기한테 제 딸한테 뭔가를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있는 것도 없었고,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은 될런가 모르겠지만 수입도 없었어요, 저는. 주위에서는 왜 뭐 보는 게 그렇게 힘드냐, 언제든 볼 수 있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제 뭐 성격 탓이고 저의 못난 부분이겠죠, 그런 거는. 예. 보고 싶어서 많이 울었지, 나만. 그 역시 또한 나만의 그런 거니까. 애기가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주로 술이었어요. 술로 낮술 먹고 뭐 그냥 알코올 의존증 그런 거. 방송에서 뭐가 안 나오면은 말소리가 안 들리면은 이렇게 좀 조용하면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분리불안증처럼. 혼자 열받는 일도 갑자기 생각나고, 조용하면 왜 이렇게 뭐 그냥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열받았던 일이 가시지 않는, 또 화났던 일이 풀리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뭐 이불킥도 하고 뭐 벌떡벌떡 일어나고 막 그렇죠. 그랬었어요. 사실은 하늘형 전화를 몇 번을 피했었어요, 제가 작년에. 개인적인 짧은 생각에서는 내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게 멤버 셋이 화합하는데, 다시 뭉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냥 뭐 제 짧은 생각이지만 저는 그랬어요. 이러는 편이 낫겠다 싶어서. 사실 하늘형 전화만 피했던 것도 아니고 창렬이 전화도 안 받았었거든요. 그거는 제가 자세하게는 얘기를 못하는 게, 제가 자세하게 알고 있지는 않아요. 사실 하늘이 형이 얘기한 게 저는 틀리지 않다고 보고요. 저렇게까지 저격을 하셨구나. 내 동생이 왜 죽었는데. 그리고 이제 정재용 씨가 보기에 그 말이 이제 거의 맞는 말이었다. 음. 이하늘 씨 입장에서는 저렇게 화를 낼 만도 한 것 같아요. 이후 이자 비용 감당하기 어려워서 정재용의 지분을 이현배가 넘겨받았다. 이현배 씨가 아파트도 처분을 하고 제주도에 가서 직접 이제 운영에 올인을 했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김창렬 씨가 수익성이 안 난다는 이유로 이제 투자금을 회수를 한 거죠. 네. 그래서 고스란히 그 빚을 이현배 형제가 안게 된 거죠. 동생분이 이제 생활고가 좀 겹쳤고. 그랬구나. 그래서 막 배달 일하고 굉장히 힘들게 살고 있던 와중에 몸은 안 좋아지는데 병원비도 없으니까 뭐 MRI도 못 찍었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머. 그러던 와중에 이제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 발생하고 나니까 이 두 멤버 간의 이제 이 싸움이 SNS 상으로도 막 번지면서 그 해체한 것만도 못한 사이가 된 것 같아요. 이제 아예 그냥 활동이 없어요. 사실 제가 나 몰라라 했던 것도 있죠. 나는 빠졌으니. 사실 뭐 관심 밖의 일이라. 이렇게까지 그랬던 적은 없어요. 이번이 처음이에요, 진짜. 진짜 처음이에요. 그거를 제가 말하기는 좀 힘들어요. 뭐 멀어졌다고 하기에는 그건 너무 포기하는 느낌이고, 저는 아직까지도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해요. 다만 시간이 걸릴 뿐이라고는 생각할 뿐, 그렇게 생각할 뿐.
조금 시간이 지나더라도 저희 셋은 언제든지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DOC는 저도 바라고 있고요. 빨리 뭉치길 바라고 있고 기회만 된다면 기회만 되고 그런 것들이 또 이렇게 실천될 수 있다면 저는 아직도 무대에 서고 여러분과 같이 뛰어놀고 관객들과 팬들과 우리 노래를 같이 부르고 하고 싶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목표는 DOC가 다시 앨범을 내는 게 제 인생의 목표 아닌 목표가 된 것 같아요. 사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우리 앨범 내는 게 이게 목표가 될 줄은 몰랐네. 평생 할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예.